오늘 사회를 맡은 대전문총 회장 이상철 신입니다. 작년 2021년도 가을 66호부터 청년 작가들을 초빙을 해서 이렇게 5개 학교를 진행했고요. 오늘 2개 학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글쓰기의 어떤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그러한 문학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축사 진행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깐 회장 인사 한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대전문인 청년학교를 사랑하고 우리 한국문화 시대의 발전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회원이 못 왔지만 지금 오신 여러분들의 열이 같으면 충분하게 에너지가 충전될 걸로 생각합니다.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총 전임 회장님이시고 우리 고문이신 최종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부재팬 한국의회 이사장이며 우리 문총 전 회장이신 김용재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부재팬 대전지부 회장님 이정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부회장 박진용 아동문학관님 나오셨습니다. 순서 차례대로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이비단물의 시인 신남성과 우리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두 분이 신앙송회를 해드릴 건데 이주영 신앙송가 나오셨습니다. 나랑 이름이 비슷한데 우리 김효순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너무 유명한 좋은 우리말을 소개해 주시는 최홍정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이사벨라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신경희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형님이 생각이 안 나. 현사랑하고 우리 안시찬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저 중학교 대선배님이세요. 예, 저를 엄청 좋아하십니다. 네, 조남영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송준서 선생님을 촬영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민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상구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지휘를 해주시는 노수승 부회장님 나와있습니다. 이쪽은 제가 이름 올라가고 계신데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대전대학교 세울문학회 문학동이요. 그리고 또 모건대학교 시발 문학동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청년 작가마당을 편집해갖고 작년 9월부터 5개 대학 문학동인회 탐방을 이번 70호를 통해서 마쳤습니다. 총 참석하신 분들이 4832에 38명의 집까지 작품을 내서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총 망라는 뜻에서 오늘 청년 작가 마당을 해봤고 서로 대면하면서 서로 앞으로의 오늘 청년 작가들 정말 모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청년 작가 마당이 학교별로 이렇게 편집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5개 대학교 대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작품을 내가지고 특집이 계속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기에 와서 일단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잘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데 축사 딱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김용재 이사님 축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장 맡은 김용재입니다. 제가 어제 팬본부 일로 서울을 갔다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입고 있는 옷이 어제 입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주를 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옷이 어제 입은 옷하고 오늘 입은 옷하고 똑같은데 이게 이제 미국의 학생들이 보면은 어제 입은 옷이 오늘 똑같다고 어제 집에 안 들어갔다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사람에게 하루 사이도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어떤 이 겉모습은 변화가 없지만은 나는 어제 서울 갔다 와서 이 대전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갔다 왔고 오늘도 좀 공주 갔다 왔고 어제 또 피로를 하여튼 풀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또 목욕을 또 했고 그만한 스스로의 변화를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작년 9월쯤으로 이때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문체부에서 수상자 추천하는 의뢰가 왔어요. 이 팬 회장한테는 그런 의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위에 그 훈장 상신으로부터 각종 상 의뢰가 많이 오는데 제가 이제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우리 여기서도 충남대학교도 근무한 김종 교수님이라고 제 은사인데 이 양반을 문화상 추천 후보자로 문화훈장 수상을 해서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청년 작가상 후보자를 추천을 하라고 하는데 추천을 못했습니다. 그 50대 초반 두 사람이 와서 추천을 해달라고 누가 추천을 해서 또 왔는데 철저히 40대까지만 20, 30, 40대까지만 추천을 합니다. 해당자가 없어요. 해당자 누구라고 찾아보니까 제 아들 하나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우리 에디터로 지금 팬에 가입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공적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책만 내는 거 같아요. 추천을 못했어요.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20, 30, 40대 어느 문학단체에서나 아주 금값이고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호소문학 같은 데서도 전통과 신감각의 조화. 전통은 나이 든 사람 얘기하는 거고 신감각은 새 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성과를 내세운 것은 80년대 내세웠어요. 지금까지도 큰 변화가 없어요. 바로 이러한 그 상황인데 그 세대 감각, 시대 감각의 차이는 뭐 제가 별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좀 상당히 그 유대 관계가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고려해서 우리 김명하 회장이 대학생들 중심, 젊은 작가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문학 시대에서 앞서가지고 이 일을 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해야 된다. 이래서 오늘 이루어진 것이 청년 작가 문학 콘서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볼 적에 대단한 일입니다. 아주 그 문학의 큰 그 획기적인 이런 행사예요. 우리 팬에서도 문협에서도 100일장대에 하는 것이 고작이고 다른 일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을 중심, 꼭 대학생들만 아니라 젊은 문학도, 문학 지망생,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성세대와 같이 변화의 그 시대를 모색할 수 있는 이러한 시도를 해본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문학의 큰 그 주제이면서도 대단히 그 획기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해 주시는 젊은 작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이 일을 주최하는 우리 한국문학시대 다시 그 격려를 보내고 축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는 마당으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 학생들의 그 작품들을 존중하는 이런 마음으로 두 편의 작품을 낭독을 해서 올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콘서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두 분 나와주시는데요. 먼저 이규영 시인이면서 낭독가 있으신 것부터 여러분들 같은 책 문학시대 54쪽 이세은 작가의 실연인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먼저 낭독을 하고요. 이어서 또 낭독으로 이비당물의 시인이면 낭송가로부터 50쪽 조민재 작가로부터 빛이 내리나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두 작품을 낭송을 듣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셔츠 연인 이세은 한 사람의 마음이 있었다. 내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 아무도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 작은 돌이 던져졌을 때 잔잔했던 나의 마음에는 파도가 일렁였다. 그 작은 돌이 일으킨 파장은 조그만한 물결을 일으켜 봄이라는 이름으로 큰 파도로 변해가며 당신에게 도달했다. 한 사람의 마음 행복으로 가득 차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축하드립니다. 빛이 되리라. 조민재. 어두운 공허함이 그대의 삶을 장식할 때 괴로운 항쟁을 시작하지 말라. 무거운 우울감이 그대를 짓누를 때 힘겹게 들어 올리려 들지 말라. 검게 물든 공허감은 그대의 하늘이요 온몸을 감싸는 우울감은 그대의 이불이라. 그
그 모든 것이 그대의 편리임을 깨닫는 순간 그대는 그들과 친구가 되어 마침내 평안해지리라. 만일 그대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때는 때가 되어 진정 자신을 불태워 높게 승천하여 하나의 빛이 되리라. 자, 그러면 질의 발표자와 질의자들은 자리로 올라와 주시죠. 올라가시죠. 지금부터 2022년 가을 청년 작가 문학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사랑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용기를 낸 우리 두 젊은 작가, 청년 작가에게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박수드립니다. 갖고 계신 책, 이 책인데요. 준비를 하시고 순서상 두 사람의 대표를 먼저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합송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서 질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선 발표를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문학회 홍민기 작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드시고요. 네, 대전대학교 서울문학회 부회장 홍민경입니다. 일단 그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대전분이 총연합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고통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문학에 있어서 고통이란 중요한 요소죠. 왜냐하면 고통이 있어야지 창작의 동력이 되고 창작을 실행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통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우선 고통이란 무엇일까요? 창작에 있어서의 고통? 글을 쓰는 데 있어서의 고통. 그리고 이제 자신의 머리를 짜내고 이제 피를 말리는 글을 쓰는 순간에서의 고통. 이런 고통들이 정체가 무엇일까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글쓰기의 고통은 자신의 창작에 대한 고민과 열망에서 온다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 되겠죠. 자, 고통은 열정의 원인입니다. 글을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는 이제 창작을 해보자 하는 마음, 더 좋은 서사를 써내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통과 열정이 어떻게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고통과 열정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는 거의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쓰기와 고통과 열정,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야만이 글을 쓸 수 있고 고통이 있어야만이 창작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말입니다. 이제 저를 비롯한 모든 작가들은 이 말을 등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어째서 나를 강하게 만들지? 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대장장이가 철을 두드리는 그러한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되거든요. 철을 망치로 두드리는 순간은 고통을 심화하고 그 철을 이제 저희가 저희로 치환한다면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망치로 철을 두드리는 그 순간보다 철은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장장이의 망치는 철을 부러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의는 이러한 고통을 상시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뭐 손목에 무리가 온다거나 아니면은 간헐적인 소화불량 아니면은 뭐 또 컴퓨터 모니터에 끼워진 백지에 깜빡이는 커서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고통들은 저희들을 강하게 하죠. 왜냐하면 그 고통 때문에 고통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글쓰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척 아파가지고 열이 나서 누워있는 와중에도 혹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러한 고통이 저희에게 열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이 문인들에게 진정으로 문학을 포기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문인들은 진짜로 글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주변에는 절필을 하게 되는 문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제 고통의 충족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충족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고통이 충족돼서 문학을 포기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고통이 충족된다. 이제 자신이 글을 쓰는 이유가 고통이고 고통이 충족된다면 글을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겠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신이 어떤 이유로 고통받는다 해서 그 고통을 글로 써내려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가정에서 글쓰기의 원인은 바로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열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이 충족돼서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글 쓰는 이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이 없을 때 창작의 원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문인의 죽음입니다. 저희는 누구보다 더 시대를 마주하고 마주해서 맞서 싸우고 그리고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글을 쓸 이유가 없어지고 말하자면 문인으로서의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인이 진정으로 죽는 순간에 저는 이제 고통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은 문인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죠. 문학 활동의 이제 문제점은 몸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결핍 또는 고통 또는 희망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자신이 글을 쓰는 이유니까요. 아이만 이야기도 이 말은 문학 활동의 시작과 끝이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 곧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두들 이제 문학 활동을 하는데 항상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겠지요. 시작과 끝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이것이 다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흥미를 잃어버리고 고통의 부재 그리고 자신의 고뇌와 세상과 맞서면서의 실패 이 모든 것들이 문인을 죽이는 독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만이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마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통을 극복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제대로 마저 이것이 창작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고 고뇌하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홍민기 작가는 홍민기 작가는 지난 67호 홍수의 머리와 도시라는 제목의 작품을 썼습니다. 오늘 발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몸부림을 쳐왔던 과정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겠는데요. 이제 많은 그 고통 속에서 금전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 고통 등등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음을 알게 됐던 이런 발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여러분 페이지 또 넘겨보면 6쪽인데요. 청년 작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주제로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 서 있는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짧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건대학교에서 문학을 좋아하는 23살 김성희입니다. 건축 재료를 통해 아름다운 집을 짓듯 단어들을 통해 아름다운 글을 짓고 싶습니다. 청년 작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 서 있는 청년들. 청년 작가뿐만 아니라 청년들 모두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멈출지 아니면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걸어갈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작가들이 내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요. 시대의 암울한 방면만 보고 비관만 해서는 안 되고 사회의 밝은 부분도 민감하게 관찰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회가 내세운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항상 억압되고 강압되고 그러면서 저희는 살아왔는데요. 그래도 각자만의 가치를 잃지 않고 계속 그 가치들을 빛낼 수 있도록 청년 작가가 많이 목소리도 내고 이야기도 들려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청년들이 불입과 단절을 겪고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조하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청년들이 개인주의 성향을 띠게 된 것은 바쁜 현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청년 작가들이 청년들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으면 합니다. 언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언어의 힘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의 힘이 강해서 이런 청년 작가의 이야기들이 독자에게 새로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갖고 있던 편견도 사라지고 오해도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쁜 상황에서 확신을 갖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젠더 문제인데 청년 작가들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들이 겪는 고통의 대물림에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앞서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홍민기 작가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작가에게 긍정적 풍요는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청년 작가들은 텍스트를 다루는데 이런 돈으로 자립하는 것은 엄청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잘 안 되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황당함을 언어라는 매개로 재치 있게 비판하며 당당하게 이 시대를 함께 지나갔으면 합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갈등도 생기고 고립감도 커졌는데 이때 작가들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야기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저희의 세상을 넓혀줍니다. 이게 문학의 또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고립감이 커지는 공간에서 벗어나 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청년 작가들이 앞선 작가를 이으면서 오늘이 어제보다 더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를 외칠 수 있으면 합니다. 앞에 이어서 우리 김송희 작가 이야기는 미래까지만 하는 이야기가 됐은 것 같아요. 언어의 문제부터 젠더의 문제까지 그 외에도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문학시대의 57쪽을 보면 역편 소설도 볼 수 있는데요. 짧은 소설입니다. 김송희 작가의 작품이 실려 있어요. 제가 평가위에서 좀 읽어봤더니 이런 느낌이었어요. 20대가 안고 있는 어떤 고민. 그래서 한 노인을 만나서
누이로부터 자기 나이를 하나씩 옮겨주면서 자기가 소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들,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서사 구조로 잘 짜서 소설처럼 쓴 그런 편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일부러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홍민기 작가는 제가 볼 때 꽁트였는데 머리와 도시라는 제목의 독특한 제목도 있었고, 또 지하에서 괴물 같은 인물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막 튀어나와서 싸우게 되는 마치 만화 같은 느낌, 이런 느낌 주는 꽁트를 써서 재밌다는 느낌이 줬는데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젊은 작가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쏟아내는 이런 작품들이, 혹시 그동안 한국 문학 시대를 소홀히 봤다면 66부부터 시작해서 청년 작가들의 작품들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엄청난 느낌과 새로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우리 선배들이 준비한 신앙송을 한번 듣고 질의를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천년사 박종호. 천년을 하늘씩 모래를 나르는 황새가 있었단다. 그 모래가 쌓여 산이 될 때까지 너를 사랑하고 싶다. 천년에 한 번씩 피는 꽃이 있었는데 그 꽃의 꽃잎이 쌓이고 쌓여 하늘에 닿을 때까지 너를 사랑하고 싶다. 하고 청나기를 접어야 행운을 가져다 주지만 나에게 너만 있으면 행복하다. 하늘에게 소중한 건 별이고 땅에 소중한 건 꽃이고 나에게 소중한 건 바로 너란다. 내가 한강에 동전을 빠뜨렸을 때 그거 찾을 때까지 우리 사랑하자. 예전에는 모르던 사람, 지금은 편안한 사람, 나중에 편안할 사람, 바로 너란다. 청꽃은 사랑, 안개꽃은 죽음을 뜻하는데 난 너에게 안개꽃에 장미를 꽂아주고 싶다. 왜냐면 난 너를 죽도록 사랑하니까. 영원히 맑은 그대, 일생을 통해 만난 이 세상 다 변해도 사랑해요, 영원히. 햇살이 눈부신 날, 투명한 물병에 햇살을 가득 담고 싶다. 너의 흐린 날에 주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이다. 사랑한다는 말이다. 사랑한다는 말이다.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는 말이다. 두 선배님의 천년 사랑이라는 이 시가 마치 우리 문학들이 천년 동안 정말 사랑의 하루처럼 울림을 주었습니다. 영덕에 이번에 여름방학에 영덕에 갔었을 때 지질 탐구 때문에 그게 약속바위가 있는데요. 3억 5천 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3억 5천 년 동안 약속된 바위가 그대로 있었고 연인들이 그곳에 와서 서로 약속하고 자물쇠를 채우는 그런 곳이 있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문학으로 약속하는 이런 귀한 시간들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홍민기 작가로에게 한번 쏟아보고 싶습니다. 노수순 선배로부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져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교류의 이름으로 보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쪽 같다고 하면 너무 우리 어린 사람들이 금쪽 같은 분들을 모시고 정말 오늘 이 자리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한동문학시대 회장님 이하 임원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취임사가 끝나면 각 언론사에서 취임사에 자유가 몇 번 나왔다, 경제가 몇 번 나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자유라는 말을 35번이나 했다. 그런데 고작 경제라는 말을 5번만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판단을 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홍민기 작가께서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고통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고통이 아니죠. 이겨낼 수 없는 것은 이미 고통이 아닙니다. 성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고통들이 문학 작품을 품는 정말 귀한 잉태의 고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뜻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 작가로서 글을 쓰면서 겪는 고통이 지금 발표하신 내용 외에도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현 시대의 청년 작가로서 작품 활동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더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그럼 우리는 그 고통만 있느냐, 글 쓰는 사람으로서 그럼 글 쓰는 즐거움은 뭐가 있는지 이거는 뭐 예정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아울러서 그 즐거움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쓰기의 그 원동력이 되는 고통과 즐거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이제 청년 작가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글쓰기의 원동력이 되는 특히 청년 작가의 글쓰기의 원동력이 되는 고통은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 고통을 만들고 그 고통을 문학으로 승화시키면서
이제 청년 작가의 문학관이 형성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글쓰기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저는 이 또한 글쓰기의 고통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통이 있어야 즐거움도 있는 법이지요. 고진감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즐거움은 이제 작품 하나를 점점 쌓아가면서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그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이제 완성했을 때의 성취, 또 그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 즐거움 또한 커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즐거움을 말해보자고 하면은 글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재밌습니다. 확실히 글 쓰는 것은 재밌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계신 모두들 이제 공감하는 말일 것입니다. 글을 써가서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고 흥미를 끄는 일이고, 또한 이제 제 표현으로 말하자면 고통받는 일이겠죠. 그래서 고통과 즐거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만남을 그때 식사하면서 했었죠. 그때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즐겁다 물었을 때 아주 떡 부러지게 재미가 있다, 이런 얘기가 좋은데도 와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박진영 관장님, 조화 작가님이신데요. 자기 소개를 하고서는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노순웅 시인님께서는 순서 이야기를 하다가 딱 잊었던 것 같아요. 방금 전에 했던 분이 노순웅 시인님이시고 현재 문초의 부회장이십니다. 다시 말씀하시고요. 네. 가을이면 시와 함께 떠나고 싶은 시인 노순웅.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게 저는 세종시에 대진의 집이 있어요. 그 대진의 집 둘째 돼지입니다. 둘째 돼지. 어려서 돼지네 집 방은 우리 집이고, 둘째 돼지하고는 저고, 큰 돼지는 제 형인데 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돼지네 가족이 7남매에다가 부모님까지 해서 9명의 그 돼지네 가족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그 오순도순 재밌게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받침을 다 빼면 바지오가 되는 박진영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정말 청년 작가들하고 마주하고 보니까 한 50년 전 제 청년 시대로 이렇게 시대가 소환이 되네요. 여기 계신 그 대선배님들이요 말하기 좋겠지만 그 시절에 시대도 암울했던 시절이었고, 또 원고지에다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뽑아서 그 밤을 새워 썼던 그러한 시절들을 다 겪어졌을 거예요. 저도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 뜬눈으로 세운 적이 참 많습니다. 그 어려운 고통을 겪어가면서 또 신춘문예 같은 데 내놓고 그때는 전부로 소식을 알렸잖아요. 우편 집배원, 전부 가져오는 집배원을 눈 빠지게 또 기다리다가 또 참 허송한 이러한 시절이 있었고, 또는 정말로 신춘문예 최종선에 가가지고 참 아쉽게 라는 말과 함께 당선작에서 밀려난 일할 때의 고통도 겪었고, 많은 어려움들을
하면서 글을 쓴다고 했는데 역시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계속 그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계속 더 좀 분발을 하고 했으면 좋은 글을 많이 썼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작가가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전문 작가 홍민희 작가의 글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 진주조개를 떠올렸어요. 진주조개가 진주 영롱한 진주화를 만들기 위해서 죽을 만큼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겪어가면서 결국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름다운 진주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고통이 큰 만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도 불안도 크고 결과도 참 훌륭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좋은 작품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작품 하나 쓴다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오죽하면은 산모에다 비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젊은 이들이 사실 글을 쓰려고 안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홍민희 작가한테 혹시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글쓰기를 가르쳐 주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만약에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 우리 사실 키워야 되잖아요. 젊은 작가들을 국가적으로 또는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라도 뭔가 좀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예술의 기본이 근본이 우리 언어 예술인데 이것을 키워줘야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뻗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나 또는 지자체에서나 또는 대학에서나 우리 문화 단체에서나 어떤 것들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젊은 작가가 얼마나 있는지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 주변에는 일단 그런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텍스트를 창작해내는 젊은 작가들은 일단 저기 계신 세월문학회 동인 여러분 몇 개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잘 들어보면 이제 저희 청년 작가의 말에 대해서 일기를 쓴다는 말을 저는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일기를 쓴다는 건 하루를 기록한다는 거죠. 그 기억에서의 공백이 있다면 그것을 또 창작해서 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것 또한 이제 고통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작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저는 주변에 젊은 작가 또는 젊은 작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제 보이는 것만 해도 일기를 쓰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생각을 짧게 SNS에 올리는 사람들도 그런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청년 작가를 위한 문학 공동체를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공동체가 설계된다면은 이제 SNS에 짧은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일기를 쓰는 사람들 혹은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는 작품을 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흥미를 이끌어내고 참여를 강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이따 뒷부분에 가서 더 많은 생산된 이야기들을 쏟아주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성희 작가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음이 될까봐 빨리 녹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가님 작가님 질문 한번 예. 그러면 질문 좀 할까요? 김 작가님은 청년 작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서 시대의 아무런 일과
자신의 이야기를 녹여내어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청년끼리 연대감을 느끼고 젠더 문제를 비롯해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을 사회적 담론으로 끌어내고 희망을 지내한다고 했습니다. 김 작가님의 삶 속에 혹시 젠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삶에 묻어있는 젠더 문제에 앞서 이야기해보자면 제 또래 친구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취업 이야기입니다. 20대가 느끼고 있는 갈등 중 성 갈등과 마치 양극화 갈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2배, 3배가 더 많습니다. 신분제 폐지가 되고 나서도 사회에서는 또 다른 계급과 기득권이 생겼고 여성의 낮은 처우는 제가 분명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의 경우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와 그 밑바탕이 되는 사회 문제는 그냥 지나치고 사회를 위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려는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교육을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남성에게만 시키는 것 역시 저와 그 남성에게도 모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의 문제임에도 남자들은 다 그래, 여자들은 다 저래라는 말이 매우 안 좋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겪을 불합리하고 쪼잔한 경험들에서 얻은 편협한 평가들을 가지고 사회생활이라는 단어에 함축해 여성에게 모순된 인내심을 심는 것도 현재 매우 빈번하게 보편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매우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보다는 누구 하나를 잡아서 미워하는 모습을 매우 자주 보게 됩니다. 살면서 외국인과 동성애자와 깊이 있는 대화를 잘 하지 못해봐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훨씬 수가 많은 남자와 여자를 접하면서도 살고 있는데 저 또한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시간이 부족하거나 내어주지 않는 일이 있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똑똑하게 잘 소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변혁해야 할 사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문학이 더 말랑말랑한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수성 시인의 가을의 남자 질문 하나 하실까요?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홍민기 작가에게 돌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를 가장 구성 작가 하나 먼저 할까요? 네. 원래 계획은 지금 바꿔서 할까요? 아니 규소희 작가 하고요. 또 하나 더.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종희 작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그 어떤 기성 문인들과 청년 작가들이 단절되어 있는 것을 한번 극복해보자, 한번 우리 함께 가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그 장래를 생각하고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오늘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송희 작가에게는 우리 문인 그 발표 제목을 보면 청년 작가가 나아가야 동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표를 보면서 저는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기성문인들과 같은 내용이다. 이 사회의 문제 생각하는 것은 전부 한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성문인들도 이렇게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이거는 청년 작가들만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함께 문인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김송희 작가께서는 청년 작가들과 기성 문인들이 현재 단절되어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나는 이런 방안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나나 우주에서 같은 시대를 함께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과 어르신이 단절을 겪는 것처럼 학생 작가들과 기성 문인분들도 단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경험이 다른 것이 단절의 원인이 아닌 서로의 이야기로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영감을 주고받아 기성문인과 학생 작가가 각자 건너고 싶은 강에 징검다리를 놓을 때 서로 도움이 함께 간다는 느낌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도 갖고 세대가 다양한 문화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못했던 질문 홍민기 작가한테 한번 또 해보시죠. 아까 돌발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돌발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얘기해버려서. 홍민기 작가는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발표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고통으로부터 글쓰기를 멈춘다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로 멈춘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기획사에서 와서 우리하고 계약하자 그러면 떠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 질문을 했는지나 아실 것 같아요.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로 글쓰기를 그만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예전에 흔히 말하기를 시인들은 가난하다, 문인에게는 정말 가난을 극복해야 될 큰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똑같이 세끼 식사를 하지만 그들이 하지 않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뭐랄까요? 정신적 가치, 정신적 가치를 사회에 공유를 해서 세계에 내놓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능합니까? 저는 정말 부유한 것은 문인을 포함한 예술인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홍민기 작가께서는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문인이 되어서 나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참된 문인상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된 문인상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꿈꾸는 참된 문인상이라고 하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문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문인이란 아까 발표에서도 말했듯이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외면적인 고통 혹은 내면적인 고통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받는 아주 고통스러운 사람이기도 하죠. 이러한 고통 또한 본인의 정신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이제 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술로 승화시켜서 그것을 자신의 음악가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을 저는 바람직한 문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신적 가치의 공유와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나갈 이유가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동화작가 박진영 선생님 질문 하나 김소리 나왔죠? 네. 하나 더 해주셔야겠습니다. 김송희 청년 작가가 무슨 말을 하셨냐면 청년 작가는 텍스트를 출판할 기회가 없고 자립하기도 어려우므로
SNS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공유하고 있다고 청년들끼리 공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립감이 있지만 여행이나 문학작품을 통하여 경험의 세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문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학 텍스트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김 작가는 청년 작가가 추구하는 자신의 가치는 어떤 것이고 김 작가가 추구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쓰고 싶은 텍스트는 어떤 주제 또는 어떤 경험의 세계가 있을까요? 질문드립니다. 청년 작가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서로 다르게 생긴 돌들처럼 각자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생각하지 못한 가치를 품고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앞으로 쓰고 싶은 주제와 경험의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공감을 두고 싶습니다. 사소하지만 친구가 나에게 인사를 안 해주었을 때 서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우리가 통일을 못하고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강대국들의 헬포와 압제가 있었고 지금도 만연하지만 강대국 탓과 비난풍의 시간들에서 벗어나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한데 감정이라는 게 생각처럼 잘 다뤄지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민족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서 작품 인물이 공감을 이루어 독자도 서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써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패널들이 준비한 질문들이 좀 많은데요. 시간상 이쯤에서 잠깐 멈추고 우리 관객에 계신 우리 학생한테 하나 질문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성분단에서도 하나 받는 이런 방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럼 우선 오늘 참여했던 동료이자 선배일 수 있는데 세 분 중에 한 분이 질의를 하나 우리한테 해도 되고 또는 발표자한테 해도 되고 누구한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거 필요한가요? 어떤가요? 이런 질의를 부탁드릴까요? 부장님. 네, 편하게. 김성희 작가님한테 질문 하나 해주시면. 누구죠? 저는 모건대학교 문학동아리에 있는 박세중이라고 하고요. 김성희 작가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활동을 아직 한 지는 얼마 되지를 않아서 제가 작가님 글을 그렇게 많이 접해보진 못했는데 근데 오늘 본 걸로 보면은 글을 참 잘 쓰신다고 참 느꼈어요. 생각이 깊으시고 글을 잘 쓰신다 했는데 저도 사실 이거는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뭐랄까 보면은 이 고립감과 우울감이라는 저희 주제가 이건 청년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단 소수의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보면은 이런 문제는 사실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그래서 써주신 것처럼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조리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저는 문제의식이 약간 그게 투영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그럼 혹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이 청년들이 극복하고 연대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뭔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이라면은 어떤 게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어요. 무거운가요? 괜찮나요?
선배들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사실 각자의 그러한 이유는 다를 수 있지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장 끄집어낼 수 없어도 서로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묻어두지 말고 조금은 간직하고 좀 서로 연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 좋겠고 해결 방안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완성된 건 아니니까, 그지? 맞습니다. 대답은 충분하지 않아도 우리가 특별히 가서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누기로 합시다. 네. 그리고 자, 기정 작가님들도 궁금한 점이 있을 텐데요. 묻고 또 돌아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누가 해주실까요? 부탁하셨나요? 오늘 기자로서 오늘 소감이라든지 질문도 좋고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대화도 하세요. 여기 보니까 고통과 진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 그 작가가 내는 이제 근본적인 그 얘기죠. 작가로서 작품 세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창작할 것이냐. 결국은 고통, 앞으로 진로의 방향 이런 것들인데 오늘 아주 두 분이 이 주옥 같은 주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데 대해서 아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아주 참 적중했다, 잘 짚었다, 진내기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우리 작가들이 얼마만큼 그 통렬하게 작가 의식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고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문학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사고와 사유의 방식을 구축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말, 언어, 문학은 모든 예술이 기반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측면인데 소외되어 있고, 또 지금 말씀대로 전업 작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전업 작가가 얼마나 됩니까? 먹고 사는 일 안 되죠. 이런 그 여러 가지 사회적 측면, 모든 이런 측면이 아주 얽히고 설켜서 우리에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이런 그 고통의 극복이 자의식 하나만 갖고 되겠는가? 사회여건의 변화, 그 사회여건의 변화의 주축은 누구냐? 바로 작가나. 나는 무엇을 작품 세계를 통해서 어떤 작품, 공감하는 작품뿐만 아니라 감동하는 작품, 이런 것들로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초가지고 오늘 주제 설정과 지리 토론이 참 제가 나이가 좀 많이 먹었는데 많이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은 없을까요? 자, 이번에는 여성 지휘자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여성 지휘자. 입이 단번 했는데 뭐 주실까요? 젠더를 했기 때문에 공평할까요? 네. 대전대학교 후배가 나와서 실은 되게 반갑고요. 또 잘생기고, 네.
아까 노수성 부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정말 여성으로서 글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준다는 또 후배 작가가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문학계도 약간 높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좀 여성이 많이 좀 뒤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디에 가봐도 그 문학단체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이제 남성 위주가 굉장히 많고요. 여성은 이제 저처럼 부회장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제 우리 김송희 작가님께서 많이 성장을 하시게 되면 아마 그 문학의 주춧돌도 우리 그 여성들이 좀 잡을 수 있는 여성들이 좀 그 기반을 좀 닦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젠더 고민을 해주신다고 해서 속으로 굉장히 반가웠고요. 또 우리 후배 작가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보다는 또 다른 여기 있나요? 네, 여기 앞에 네. 세월문학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하는 거 맞죠? 네. 저는 대전대학교 세월문학회 같은 동기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통에 대해서 글 쓰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고통이 있단 말이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갖고 있는 고통이 어떻게 보면 요즘 저희 젊으신 젊은 작가분들 중에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공모전 같은 데에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이제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께 여쭤보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과연 내일 저 사람보다 잘 내는가? 내가 더 잘 쓰는가? 아니면 이제 저 사람이 나보다 못 썼는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답니다. 비교를 혼자 하고서 혼자 속으로 앓거나 이제 자기가 이제 못 썼다고 생각해서 이제 당선이 못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 썩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비교의 고통도 어느 정도 있다 생각하고 저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홍민기 작가님께서 갖고 계신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통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혹시 다들 들어보셨나요? 이제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들에게 아무리 외치고 저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이제 문학과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통인 것 같습니다. 네. 세월문학 회장 이런 질문 들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월문학회 유수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회장님께서 잘해서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되게 급하게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만큼 약간 좀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느낀 점에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고 또 제가 무엇보다 이렇게 막 여기 오기 전에 전문적으로 찾아보고 들춰본 게 아니고 제가 귀동량으로 들은 걸 말하기 때문에 뭔가 좀 어색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홍민기 작가님을 비롯해서 약간 좀 되게 젠더 갈등이나 그런 것처럼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런 좀 넓게 표현하면 신세대와 구세대 문화 그리고
더 넓게 표현하면 장르 문학과 순문학 뭐 이런 거는 다 결론적으로 고통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건 다 이렇게 다 개수도 다르고 막 깊이나 그런 것도 다를 거고 주제도 다르겠죠. 순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약간 아주 옛날에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좀 더 지난다면 6.25 그 다음에 지금은 약간 좀 페미니즘 같은 여성문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순문 쪽에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고통이 일제강점기 뭐 한국인이라면 다 고통스럽게 생각할 만한 시기잖아요. 뭐 민족 반역자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6.25 전쟁 당연히 한국인이었다면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고통이었잖아요. 뭐 다리 끊고 혼자 도망간 누구는 또 모르겠지만 그리고 페미니즘도 마찬가지로 뭐 살짝 좀 엇나가긴 했지만 여성이라면 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고통이고 또 무엇보다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게 뭐 여성월주의나 그런 게 아니라 평등이기 때문에 남성도 뭐 공감할 수 있는 고통이라서 지금 이렇게 순문학계에서 주요 주제를 차지했다고 봤어요. 저는 여기서 약간의 좀 그 장르 문학과 순문학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또 구세대 문학과 신세대 문학이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가 약간 여기서 있다고 봤었는데 약간 좀 부끄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저는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었습니다. 저번 학기 이렇게 먼저 여기서 접촉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도 잘 몰랐었었는데 이렇게 서로 따로 놀듯이 고립되고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약간 좀 이런 구세대와 신세대 같은 게 이렇게 서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나 혹은 그런 고통의 주제가 될 만한 무언가가 다 다르고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막상 여기까지 또 말하고 보면 또 한편으로는 전 국민의 고통이 있어야만 우리가 서로 뭉칠 수 있고 탄생할 수 있는 문학이다 라고 말하면 사실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솔직히 제가 너무 난해한 질문을 드린 것 같다 싶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단 홍윤기 작가님이 아니시더라도 김송희 작가님 아니면 지금 순문학계 이렇게 앉아계신 주요 문단지 세 분이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누가 할까요? 편하게 해주세요. 상당히 민감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통이라 이것 또한 또 고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고통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은 저로서는 공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고통이 있어야지 발전이 있는 거고 고통이 있어야지 저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무언가를 착각해내거나 아니면 뭐 더 나아가야겠다 하는 계기를 생각해보면은 그것이 이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김병준 동인께서 말씀하셨던 비교의 고통이었거든요. 만약에 비교의 고통이라면은 이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쓰고 싶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러한 이제 발휘를 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이제 결핍의 고통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싶다. 그렇다면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사회적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또 저희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고통이라는 거는 저희가 살아가는데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고 또 이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또 다른 문제 있을까요? 너무 큰 고통을 겪으면은 아예 기억을 잃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터널 션샤인이라는 영화가 떠올랐는데 저희 만약에 다 같이 기억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다 같이 그냥 기억을 잃고 다시 살아가면은 더 행복한 일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겪었고
너무 심한 고통들이 많았지만 이거를 다 저희가 다시 시행착오도 겪고 이겨내면서 또 다른 말했듯이 고통이 있어야 행복도 있는 것처럼 그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제가 5번의 우리 청년 작가들을 주도하고 전화하고 이끌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안현식 교수가 평을 썼고요. 3번은 제가 썼습니다. 평을 쓰면서 제목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 문학시대에 59페이지라는 걸 펼쳐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예술의 힘은 삶을 진실하게 담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청년 작가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그런 과정들을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봐야겠다 해서 나왔던 것이 이 문장이고요. 또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숙고하고 숙고에서 나온 문장 하나가 위대한 예술가의 좋은 평가는 당대에 머물지 않는다 라는 문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고통을 또 시작했지만 오늘의 결실은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청년 작가와 여기 준비해 주신 김영환 회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전 문인총연합회 회원들이 여러 가지 도와주겠다는 의지 속에서 다시 한번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과 희망만이 우리 곁에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네. 도와줄 거죠? 그 도와주는 중심축에 모든 일의 시작은 김명환 회장의 아이디어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터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부터 여기까지 징검다리를 나왔고 나도 징검다리를 나왔고 이제 만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문화시대는 앞으로 무궁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고통했는데 나는 오늘을 낳기 위해서 진통. 엄마가 아기를 빚을 때 밤새 빚을 어떻게 할수 도와드릴 수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까지 앞에서 오인되는 거죠. 이것은 고통이 아니고 진통입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정말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진통 끝에 아들, 딸, 청년 작가를 많이 얻었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네. 네, 크게 박수를. 자, 앞으로 우리 한국문화시대의 작품을 계속 내시면서 함께 하실 것이죠? 대답 못하네? 예. 지금 그동안에 참여했던 분들은 한국문화시대가 책이 가죠? 네. 지금까지 하신 분 참여했던 분들한테 책이 매번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요번 처음이니까 요번에 다 가요. 책이. 그리고 그러니까 참여한 그분들 중에서 희망자들은 그 뒤에 있는 원고 날짜가 있어. 4번. 그때 작품을 주시면은 청년 작가마당은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작품 발표기를 충분히 드리고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1년 동안 발표한 작품 중에서 우수 작품을 뽑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청년 문학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오늘 어떻게 이 아들, 딸들 만나야 되나. 그래서 그동안도 저기를 했지만은 참가한 문학회에다가는 약간의 성의 표시로 그 후원금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 모건대 시발문학회 요번에 참여를 했거든요. 문학회에다 드리는 지원금 약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오늘 참가를 해주셔서 오늘까지 고생 많았잖아요. 감사하다. 선생님이 이제 고민하지 말고 진통으로 계속 나갑시다. 네. 너무 수고들 많으셨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혼연일체가 돼서 자리를 지켜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황소도 뻘떡 있는다는 딱 지은 걸로 여기 바다로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동구청 뒷골목 예술가의 가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다오면 왼쪽에 2층에 바다로라는 식당이 있어요. 남은 이야기 거기서 식사 함께 하면서 또 만납시다. 네, 잠깐 이제 기념 촬영을 위해서 좌석 점검하고 촬영 끝난 다음에 식당으로 모두 빠짐없이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 청년 문화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가지. 앞으로 당겼어. 앞으로 당기고요. 아,